네, 안녕하세요. 한국도로공사 수험생 여러분. 저는 이번에 언어추론 파트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언어추론 파트는요, 문제가 좀 많을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기본 어휘력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어휘력 먼저 상관관계 파트가 나왔는데요. 상관관계는 단어의 앞뒤를 한번 보시고 이것과 관련된 같은 관계들을 찾으시면 되는 직관적인 언어 감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부분에서 속도 내셔서요. 빠르게 문제 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렬과 타결, 이거는 서로 반의 관계죠. 반대말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협상이나 회담 같은 데서 결렬됐다라는 거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 타결됐다라는 건 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협의가 됐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반의 관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 찰나, 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유의 관계고요. 나무와 메타세케이아, 이거 나무의 한 종류죠. 그래서 이거는 상하관계 아니면 포함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덥다와 의심스럽다가 바로 반의 관계입니다. 미덥지 않아 라는 우리말을 쓰잖아요. 그죠? 미덥지 않다라는 건 얘를 믿을 수가 없어 라는 거니까 미덥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의심스럽다와 반대되는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늘과 실은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서로 두 개가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세탁기와 빨래는 도구겠죠? 빨래를 할 수 있는 도구,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보시면요. 서리와 강상, 자, 한자로 서리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유의관계예요. 급류와 유의관계 보시면 소용돌이는요. 우리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니까 관계가 없고요. 여울이 바로 우리말로 센 물살을 뜻하는 거겠죠. 자, 미끄럼틀 관련 없고요. 물살은 그런 흐를 유, 급류의 전체적인 더 큰 개념이니까 관계가 없고요. 가물은 가뭄과 같은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답 2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유형 익히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단어와 관계가 같도록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위험과 안전, 서로 반의 관계예요. 반의 관계 찾습니다. 비만, 비대, 이거는 뚱뚱해지는 거 유의 관계죠. 얼개와 짜임새, 그죠? 그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유의 관계고요. 오만과 겸손, 오만한 거는 방자하고 겸손한 건 자신을 낮추는 거니까 반의 관계 맞겠네요. 호젓하다와 쓸쓸하다도 조용하다, 이런 느낌 같은 관계고요. 대경과 대소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대경은요, 놀랄 경자고요. 소는 웃을 소자예요. 크게 놀라다, 크게 웃는다, 전혀 관계가 없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내공해성, 내공해성. 그러니까 내라고 하는 거는 견딘다라는 거죠. 공해에 잘 견디는 내공해성, 은행나무가 그런 나무고요. 내염성, 짠물에 잘 견디는 나무. 자,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주목이 그렇다고 합니다. 주목이 뭐냐면요. 그 관상수 중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요런 짧은 것들이 이렇게 아예 뭉치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 조경수로 많이 쓰는, 그리고 막 빨간 열매 같은 거 열리는 그게 주목인데요. 네, 그게 바로 내염성을 가진 나무래요. 편백나무는 우리 항균의 대표적인 그런 나무고, 매실나무는 과실이고, 메타세케이아는 그 큰 우리 뭐 그늘 만들어주는 이런 나무고요. 느티나무도 우리가 많이 그 내공해성으로 쓰는 나무겠죠. 자, 그 다음에 표랑과 유랑 보시면요. 유사한 말입니다. 우리 표류하다, 유랑하다, 떠돌아다니다, 이런 뜻이니까요. 자, 명중,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적중보이네요. 정확은요, 바르고 확실하다라는 뜻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적확은 정확하게 틀리지 아니하다라는 뜻이고요. 적지는, 자, 한자를 좀 보시면 힌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 맞을 적자에 그칠 지예요. 그래서 알맞게 그치거나 뭐 멈는다, 이런 게 적지고요. 적당하다는 건 정도에 알맞다, 이러니까 정확히 들어맞는다, 적중이 답이 되겠네요. 자, 4번 보시면 순서와 차례, 이거 유의어입니다. 자, 나열한다라는 거는 쭉 세워놓는다라는 거죠. 자, 1번에 정열 보이네요. 열거는요, 예시나 사실 같은 걸 늘어놓는 걸 열거라고 하고요. 배열은 어떤 차례나 간격에 따라서 딱딱 벌려놓는, 그 다음에 행렬은 줄지어가는 거, 병렬은 나란히 열거해 두는 거죠. 자, 5번에 사양과 몰락, 어떤 사양새를 탔다, 어떤 사람이 사양새, 몰락의 새를 탔다, 유의관계 되겠죠? 자, 강요, 억지로 하는 거 2번 딱 나오겠죠? 조르다는 건 떼쓰는 거고, 공갈은 거짓말이고, 재촉이 바로 조르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치근대다는 귀찮게 하다라는 거니까요.
자, 원리금이라고 하는 건 이자를 포함하는 원금 플러스 이자겠죠. 그래서 이건 포함관계네요. 자, 포함관계 찾아보겠습니다. 선생과 교사는 유의어고요. 달력에는 월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2번이 유의관계 포함관계 되겠고요. 법률과 규칙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규칙이 더 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커피와 설탕, 네, 이거는 뭐 별 관계 아니고 뭐 포함되는 거, 뭐 커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병원과 약국은 뭐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보니까 앞에가 큰 거고 뒤에가 포함되는 달력과 월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애통하다, 애석하다 둘 다 슬플 애자를 써서 유의관계입니다. 해금은요, 한자를 보시면 풀해자, 금지할 금자입니다. 금지를 푸는 거예요. 자, 유의 보시면요, 유의관계 보시면 제한은 한도를 두는 거고, 규제는 오히려 해금과 반대되는 반의관계고, 제약도 네, 반의관계고요. 해방이 바로 풀해자, 놓을 방자를 써서 자, 풀어놓아준다. 금지를 풀어준다. 유의관계 해방 나왔네요. 자, 뭐 해약은 계약 맺은 거를 깬다라는 거겠죠. 자, 절찬, 혹평, 이건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우리 절찬상형,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거. 혹평은 악평, 나쁜 평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서로 반의관계예요. 자, 감행은요, 내가 어떤 동맹에 가입을 한다. 그럼 그 가입에서 탈퇴를 하는 거여야 되겠죠? 자, 탈퇴 5번 바로 나오죠. 퇴회는요, 입회와 퇴회라는 서로 반의관계가 단어가 정해져 있고요. 탈출은 빠져나오는 거. 퇴각은 뭐 싸움에서 물러가는 거. 은퇴는 직업에서 나이를 먹고 물러나는 걸 뜻하는 거니까 정확한 답 탈퇴가 반의관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합성과 분해네요. 자, 이거 반의관계라는 거 우리 쉽게 알 수 있겠죠. 독창은 홀로 독자입니다. 그러면 혼자와 반대되는 홀로 창의적인 것과 반대되는 걸 찾아야 돼요. 독단은 혼자 결정이니까 창의와는 관계가 없고요. 모색은 방법이나 실마리를 찾아낸다라는 뜻이니까 관계없고, 모방이 따라하는 거네요. 독창적이지 못하고 남의 걸 따라하는. 자, 3번 되겠습니다. 자, 마작은 그 중국에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그런 놀이 중에 하나인데요. 유희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비타민은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영양소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4번 고르시면 되고요. 별과 동거 서로 반의관계입니다. 자, 보수와 진보 우리 이런 식으로 반의관계 얘기하죠. 그럼 진보와 비슷한 걸 찾으시면 돼요. 진보가 없으면 혁신이라는 게 있죠. 새롭게 바꾼다라는 겁니다. 진취는요, 차차 이렇게 방향으로 이루어가는 게 진취이고요. 진전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니까 보수와 연결시키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혁재는요, 제도 개혁을 줄여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동차가 나왔고요. 뒤에 펜지가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1번에 자동차의 포함 관계로 생각을 해서 트럭을 넣었다라고 하면 장미와 펜지는 포함 관계가 아니니까 될 수 없겠죠. 자, 자동차를 교통수단 큰 걸로 본다면 꽃이 펜지와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자동차는 공사품이다 크게 봤을 때 식물 역시 앞에 나오면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겠고요. 자동차와 자전거는 사실 딱히 없어요. 교통수단이라는 뭐 유의관계? 하지만 펜지와 뿌리는 펜지를 이루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관계가 없겠고요. 자, 자동차와 오토바이 어떤 같은 종류겠죠? 튤립과 펜지 이것도 같은 종류끼리 그냥 묶어놓은 거네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기계에 포함되는 거죠? 자, 화성은 어디 포함돼요? 태양계에 포함이 되는 거. 그다음에 문화재도요, 경복궁을 포함하는 겁니다. 왼쪽이 큰 거 나와야 돼요. 그러면 미술의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우리 종이 반 잘라서 한쪽에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붙여서 피면 똑같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데칼코마니예요. 자, 15번에 가야금, 오동나무. 자, 이건 재료네요. 그럼 흙을 재료로 만드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아래 봤더니 뚝배기가 있습니다. 도리는 뭐냐면요, 우리 석가래를 바치기 위해서 기둥 위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나무를 뜻해요. 자, 16번에 종이와 나무, 이것도 재료네요. 재료가 뒤에 나와야 돼요. 자, 재료 뒤에 나온 것 중에 보시면은 노쇠가 재료가 앞에 종이의 재료가 나무가 되는 거니까 노쇠로 유기그릇을 만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뀌어야 더 정확한 건데 나머지는 아예 이런 재료와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네, 답은 2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징역이 나왔고요. 오른쪽이네요. 주거 아파트, 즉 주거의 종류가 되겠네요. 자, 징역의 종류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벌이 바로 징역을 포함할 수 있는 거니까요. 4번 되겠고요. 자, 배심원의 하는 일이겠죠. 재판관이 판결을 하니까 배심원은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평결을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참고해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고요. 자,
자, 19번 보시면 물고기 먹입니다. 즉 물고기가 지렁이를 먹죠. 자, 여기 봤더니 딱히 먹이는 없어요. 그러면 이 물고기와 지렁이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물고기의 먹이가 지렁이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지렁이를 쓰는 거죠. 자, 우리 불과 나무를 봤더니 불을 내기 위해서 나무를 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불의 먹이가 되는 게 나무겠죠. 그래서 1번이 가장 적합하겠네요. 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니까 아시겠죠? 작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이것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다행이고요. 자, 모르셨으면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광장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최인훈 6.25에 관련된 그런 소설이었고요. 전후 세대에 대한 이야기였죠. 토지는 대하소설입니다. 몇 권짜리, 몇십 권짜리 박경리의 대하소설이었고요. 3대도 염상섭의 장편소설이죠. 사람의 아들은요, 저 이문열 씨 소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21번 보시면 축구가 스포츠에 속하는 거니까, 자, 조각은 어디 속할까요? 예술에 속한다.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자,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죠. 자, 교도소 가려면 내란, 법을 어겨야 돼요. 자, 여기서 법을 어긴 건 내란밖에 없습니다. 자, 서랍은 수납의 용도입니다. 톱의 용도는 절단에 있겠죠. 자, 장영실은 조선시대 사람이고요. 이련은 고려시대 승려죠. 그래서 4번. 자, 갈무리는요, 마무리하다. 자, 순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자, 순우리말이 왼쪽에 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높새바람은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동풍을 이야기하고요, 북동풍. 남새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채소를 뜻해요. 그래서 논밭이 아니라 채소밭이겠죠. 멀다, 멀고 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험하다라는 거는 험준하다 한자어에서 나온 거고요. 멀다가 순 우리말이 되겠습니다. 자, 둔치는요 물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미리내는 은하수의 우리말이겠죠. 자, 한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연목구어는 연목, 나무에 올라가서 구어, 물고기를 구한다예요. 아, 여기 나오는 동물을 뜻하는 거구나. 그럼 한자성어와 동물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화용월태는요, 꽃과 같은 용모와 달월자예요. 달 같은 태도, 예쁜 모습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불에 전혀 상관되는 게 없고요. 꽃화자입니다. 이 화자는. 자, 경전하사, 이게 바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포경 활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래잡이 보고 포경배. 이 경자가요, 네, 고래 경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사, 우리 대하 이런 얘기하죠. 새우 그 가을철이면 대하철이 되잖아요. 자, 이 하가 새우 하자예요. 그래서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고래에 맞는 얘기네요. 자, 상전벽해는요, 뽕나무 상자입니다. 그래서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었다.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변했다. 그래서 배나무가 아니라 이건 뽕나무와 관련된 거고요. 교주고슬이라고 하는 건 교주, 그 악교, 풀을 붙여서 고슬, 검은고를 탄다. 악교를 붙이고 검은고를 탔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소리, 검은고 줄이 있으면 그 아래 검은고를 받치는 이렇게 삼각대? 자, 이렇게 줄이 있으면요, 여기 이런 거를 받치는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차례대로 돼 있으면서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본드로 붙여버리면, 악교로 붙여버리면 이거의 소리가 어디를 눌러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의미 없는 거겠죠. 자, 교주고슬은 그래서 가야금이 아니라 검은고슬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오합지졸 까마귀 오자입니다. 까마귀들 모아놓은, 그래서 병졸이 쓸데없이 무질서하게 모인 모양을 뜻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한자가 나왔네요. 한자 어려워하시죠? 자, 한자성어의 뜻, 한자성어는 많이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좋습니다. 자, 한자를 조금 아시면 훨씬 더 쉽겠고요. 우리 그렇지 못하라도 한자성어는 4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정확히 보시면 네, 그것과 관련돼서 추측을 해보는 것도 네,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자 나왔는데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눈에 뜨이는 거, 자, 장자 보시면요, 아래 손수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자 잘 봐두세요. 손바닥 장자고요. 사실 고장난명이에요. 외로울 고자에 손바닥 장자에 어려울 난자, 이거 많이 보이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자, 명자 보시면 입구자에 새조자가 나와 있어요. 새가 입으로 어떻게 하죠? 울죠. 그래서 이게 울명자입니다. 외로운 손바닥이 울지 못한다. 즉 외손뼉이 못 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1번 답 나왔죠. 자,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성어도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지학,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예요. 예전에는 15을 지학, 학문에 이 정도면 뜻을 뒀다. 자, 약관은요, 관을 쓰는 겁니다. 성인으로서 관을 쓰는. 그래서 20세를 약관이라고 하고요.
불혹, 세상에 미혹한 게 없대요. 이만큼 살 만큼 살았다는 거죠. 마흔을 뜻하는 겁니다. 자, 백수는요, 100살을 눈앞에 바라보는 99살을 뜻해요. 지천명 50이 되면요, 하늘의 뜻을 다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수는 60,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5 더하기 20 더하기 40 더하기 99 더하기 50을 하면은 총 224가 나옵니다.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자, 유형식이 한번 볼게요. 자, 어려워하는 한자어 잘못 표기된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아는 한자를 가지고 조금 유출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보시면 이때의 정치는요, 정자, 정사, 정자예요. 정사를 보다. 치자는 다스릴 치자라는 거 이것도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정치, 그죠? 정사를 다스린다. 경제도요, 이게 법 경자, 다스릴 경자예요. 우리 경제세민의 사실 준말이에요, 경제는. 자, 이 제자는요, 물이 있죠, 왼쪽에. 이 삼수변이 물수를 이렇게 변으로 한 겁니다. 자, 물을 건너다라는 건널 제자예요. 근데 이게 건너다라는 뜻만이냐? 여러분들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하나의 뜻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거는 건널 제자가 되기도 하고, 건너다 빠진 애를 구제할 제자가 되기도 하고요. 구제해서 무언가를 이룰 제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다스리고 구제한다, 이룬다,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맞는 말입니다. 자, 경제 제자의 왼쪽에 삼수변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환경을 보시면, 자, 이 경자가 문제인데요. 이 경자는요, 위에 해가 보이죠? 해. 볕 경자입니다. 볕 경자. 자, 환경은, 자, 오른쪽에 보시면 풀어보기 나왔는데요. 자, 이게 고리 환자인데, 고리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두루다, 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루두루에 있는 모든 주변의 지경, 환경, 처지, 상태를 나타내는 지경경자가 쓰이는 겁니다. 자, 알아두시고 한번 틀렸다는 거. 자, 위원회 이 위자 맡길 위자고요. 우리 인원, 관원 할 때 원자고요. 회는 모일 회자죠. 자, 집행 우리 잡을 집자예요. 근데 이 잡을 집자에 다스리다, 처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어요. 자, 행은 다니다 뿐만이 아니라 행하다, 무엇을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스려서 행하다, 집행하다 맞는 한자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기피하다. 자, 꺼릴 기자예요. 아래 마음 심자 보이죠? 마음에 꺼리는 거.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피할 피자라는 거. 자, 이런 게 보이시면요, 이동, 운동과 관련된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오묘하다. 우리 오묘하다는 건 뭡니까? 깊고 묘한 이치를 뜻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창조 보시면요, 우리 이거 향자, 고향 향자인 거 딱 봐도 좀 상식적으로 쉽게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틀리는 글자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우리 3번으로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낙찰 떨어져서 내가 뽑았다. 모음, 우리 모음 자음이 어머니 모자의 아들 자자, 그 모음 자음입니다. 자, 3번 보시면 홍보, 우리 홍보 클 홍자에 갚을 뽀자. 전담하다, 전부 다 자기가 메고 있다. 모두 자기가 맸다. 내가 다 맡아서 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결제 이거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잘 봐두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이 건널 제자가 왼쪽에 물이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결제하다의 제자는요, 건널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건 제사에도 쓰이고요. 다른 제자에도 많이 쓰이는 제예요. 하지만 우리 결제는 제죠. 이거는 우리 말로만 생각해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결제는요, 결단할 결자는 맞고요. 마를 제자가 돼야 돼요. 마르다라는 거 우리 마름질, 자르다. 결단해서 마르다, 딱 정리를 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번 틀렸겠습니다. 자, 갈등은 원래 칡과 등나무처럼요, 칡의 뿌리, 등나무의 줄기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고요. 자, 고역, 힘든 노역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바르게 쓰인 것을 고르래요. 자, 소란스럽다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자를 보시면 네, 힐 소자가 쓰였죠? 틀린 겁니다. 자, 결정 보시면요, 요 결자가 맺을 결자입니다. 근데 어떤 걸 결정을 하다, 게다가 정자가요, 정수리 정자예요. 자, 오른쪽에 이거 보시면 이거는 머리와 관련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정수리 정자인데 결정하다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정하다라니까 정할 정자가 나와야 되겠죠? 자, 틀렸고요. 자, 선발. 이거 우리 생선선자죠? 선발하는 게 생선과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틀렸고요.
공격하다인데 장인 공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장인과 관련된 뜻이 아니니까 먼저 뜻을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된 좀 쉬운 한자들을 연결을 해보시면요. 틀렸다라는 거 우리 한자 하나 두 개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의무 보시면 의무가 뭡니까? 우리가 옳은 일,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의로운, 옳은 이런 의자고요. 무라고 하는 건 힘쓰다, 일하다 라는 무입니다. 그래서 옳은 일에 내가 힘써야 할 것들, 의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자 성어입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한자, 우선 모일 회자 같은 거는 우리 쉽게, 그 다음에 자, 놈자죠. 모이는 사람이 있으면 정리, 끝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이걸 회자 정리라고 하니까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도 보시면 우리 같이 화자 있죠. 화할 화자. 뇌, 이거 뇌성병요. 우리 벼락 청동 그때 쓰는 뇌자입니다. 함께 동자 보이죠? 자, 뭐냐면요. 벼락이 이쪽에서 치면은 우르르 이쪽으로 몰려가고, 벼락이 이쪽으로 치면 우르르 이쪽으로 몰려가고, 즉 부하내동이라는 건요. 주대 없이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걸 부하내동이라고 합니다. 자, 뇌자 기억해 두시면 외우기 쉽겠죠? 자, 3번 보시면요. 비단금자입니다. 윗상자 아시죠? 꽃하자 아시죠? 자, 윗상자와 꽃상자만 알면은 비단 위에 꽃을 첨가한다. 첨자, 더할 첨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 위에 더 좋은 거. 그래서 1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문장에서 밑줄 친 한자어의 음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건 한자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읽어나갔을 때 정확한 단어를 고르셔도 되고요. 자, 보시면 국정원에서 지금껏 숨겨왔던 정보가 숨겨왔던 게 어떻게 되죠? 발각이 되죠. 자, 특히 이 각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깨달을 각자인데요. 요게 배울 학자에서 나온 거예요. 요게 사라진. 그래서 요게 있으면 배움과 관련됐다. 그리고 아래 뭐가 있습니까? 요거는 볼견자죠. 볼견자, 즉 내가 배우고 보아서 깨달았다. 그래서 이게 깨달을 각자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발자도 뭐 나타나다, 드러나다. 그래서 발각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올해 열린 축산 페스티벌에서는 우수한 소들이 많아서 자, 뭐를 가린다라고 하죠? 서로 높고 낮은 거 우열을 가린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2번 우열인데요. 이 우자가요. 뛰어날 우자입니다. 왼쪽에 사람 인변이 없으면 요거는 걱정하다, 근심하다 우자인데요.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한다. 즉 왜 근심하고 걱정하냐? 너무 뛰어남을 걱정한다. 뭐 그래서 뛰어날 우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위에 적을 소자 보이죠? 힘이 적다. 힘이 적은 못한 사람을 뜻해요. 못하다. 그래서 우열이라는 한자 우리 오늘 배운 거예요. 자, 10번 보시면 이번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다른 단체와 자, 이거 왼쪽에 이런 게 보이죠? 그럼 전부 다 운동, 이동과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를 하냐? 다른 단체와 서로 연결하는 거겠죠? 자, 연계라고 읽는데요. 이 왼쪽에 요게 바로 일이 계속된다라는 이따을 연자고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게 멜 개자입니다. 아래요. 자, 요게 아래 그 아랫부분에 나오는 요게 실과 관련된 거예요. 실사자. 그래서 실과 관련된 실로 어떤 걸 매다, 동여매다. 그 멜 개자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금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1번에 느낄 감자가 처음에 나왔는데 갑자기 희자가 나왔네요. 게다가 희비라고 하는 건 기쁨과 슬픔의 그 희비죠. 이 정도는 기분이시니까 이거는 감탄이에요. 느낄 감자에 어떤 칭찬할 탄. 그래서 감탄. 틀린 단어가 여기 나왔네요. 자, 나머지는 뭐 옆에 뜻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12번 넘어가시면 자, 여기서 틀린 거, 자, 4번, 뭔지 몰라도 4번의 진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참진자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그죠? 좀 이상하네요. 네, 참진자를 써야 된다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진자는요, 진짜가 아니라 다스릴 섭자입니다. 손으로 귀를 세 개 가지고 손으로, 요게, 손수변을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래서 손으로 다스리고 귀를 세 개를 열어가지고 잘 듣는데요. 이게 바로 다스릴 섭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리라는 건 참진자 쓰니까요. 4번이 틀렸겠고요. 그 다음에 도금이 이번엔 바르게 쓰인 것을 고르시오인데요. 자, 표식 같은 경우 먼저를 보도록 할게요. 요 식자가요. 한
살자가 하나인데 다른 음으로 읽히기도 하는 그런 한자들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식자 체크를 해두시고 알아두세요. 알 식자도 있고요. 적을 지자도 있고요. 깃발 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자 한번 써보시면요. 네, 요런 다양한 음이 있다라는 거. 자, 이거 우리가 죽일 살자라는 거 아는데 요게 죽일 살자 외에도요. 빠를 쇠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도가 아니라 쇠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죽일 시자로 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감할 살자로 쓰이기도 하고요. 자, 손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바로 덜 손자에 이를 실자 뭐 이상한 게 없고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거는 표식으로 쓰인 게 아니라요. 표지로 쓰여야 됩니다. 자, 촌도도 보시면은요. 이게 도자가 아니라 촌탁으로 쓰인 겁니다. 법도를 얘기하는 도자로 쓰이기도 하고 이 도자가 살택자가 되기도 하고 헤아릴 탁자가 되기도 하는데 촌에서는 촌탁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공양도요. 이거는 받들 봉자죠. 받들 봉자.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구나. 자, 14번 보시면 간고 이거는 간주하다죠. 간주하다. 그 다음에 개준이 아니라 개전하다고요. 경물 이거는 경물의 왼쪽에 조개패자 보이죠? 요게 돈과 관련된 거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돈 뇌물할 때 뇌자입니다. 그 다음에 통찰 이게 바로 꿰뚫을 통차에 살필 찰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점이죠. 5번에 처음 나오는 거는 점점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자는 눈동자니까 우리 활용점정할 때 눈동자를 찢는다. 그 점정이에요. 절정이 아니라. 자, 이번에는 한자어의 풀이로 알맞은 겁니다. 경질되는 건 뭡니까? 바꾸는 거죠. 자, 바꾸다 뭐가 있죠? 네, 4번 있겠네요. 자, 애증 사랑하고 증오예요. 그럼 사랑과 미움 4번 딱 보이고요. 시사하다 이 시자가 보일 시자, 알릴 시자 이렇게 쓰이고요. 사자는 부축이다, 꼬득이다 이런 사자예요. 자, 그러면은 자, 넌지시 알리는 거, 부추기는 거. 자, 요게 가장 네, 두 개 시사하다. 어떤 것을 시사한다. 5번 넌지시 알린다. 가장 가까운 뜻이겠네요. 자, 사물의 시초라는 건 단어 자체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남상이요. 넘칠 남자에 여기도 왼쪽에 물수변 보이죠? 잔입니다. 우리 뭐 술잔 할 때 잔자요. 그래서 모든 물은 큰 물이라도 한 잔의 작은 넘치는 물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사물의 시초를 남상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용을 읽고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2번 우리 감각적으로 찍을 수 있겠고요. 죽은 사람의 생전의 생각, 우리 뭐 고인의 유지를 받든다 그런 얘기하죠. 자,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건 죽은 분이 살아있었을 때 내세웠던 뜻을 받든다. 그렇기 때문에 답 1번 유지 되겠습니다. 자, 한자성어로 이번에 작은 것을 욕심내다 큰 것을 잃게 된다. 침소봉대는요, 바늘 침자예요. 쬐끄만 바늘을 보고 큰 봉이라고 이야기하는 과장하는 거고요. 소탐대실 작은 걸 탐하다 큰 거를 잊는다. 2번 맞겠죠? 자, 3번에 순방치하는요, 입술 순자고요, 이빨 치자입니다. 자, 요런 신체 부위는 잘 봐두셔야 돼요, 눈으로. 자,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자, 과유불급, 과하면 불급, 미칠 급자예요. 미치지 않은만 못하다. 과하면 안 된다. 토사구팽, 자, 동물도 잘 봐둡니다. 토끼예요. 토끼가 죽으면 개구자죠? 사냥개는 팽, 삶아 먹어요. 필요 없어지면. 자, 22번에 꾸물거리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 찾아볼게요. 자, 1도 양단, 칼 하나로 양단, 자를 단자죠. 한 번에 두 개로 쪼개요. 이거는 오히려 반대되는 의미네요. 우유부단, 우리 우유부단하다라는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죠. 자,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 부단, 자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아전인수, 내 밭에 물을 끌 인자죠. 끌어다 댄다. 자기 이익이 되도록. 사면초가는 사면이 초나라 적군의 노랫소리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죠. 사분오열 4개로 나누어지고 5개로 쪼개집니다. 다 뿔뿔이 흩어진 걸 이야기하니까 네, 결단 내리지 못하는 거 2번이 되겠고요. 다음 중 그 뜻을 잘 나타내주는 한자성어와 속담의 연결이 잘못된 거 고릅니다. 자, 이관규천 이 관자가요. 이 대롱이에요. 대롱으로 하늘 바라보기, 즉 우리 우물안개구리와 비슷한 거겠죠. 소견이 좁다라는 거. 동가홍사 이건 우리랑 똑같습니다. 같은 값 붉은 치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고요. 자, 삼간초가는 3칸짜리 초가집이에요. 그래서 작은 집, 가난한 이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낳채운다. 같은 초가삼간 들어갔다고 똑같은 게 아니죠.
자, 일거양득은 한 손에 두 가지 얻는 거죠. 그래서 네, 두 가지를 얻는 도랑치고 가지잡기. 한강투석, 한강에요. 이게 던질 투자거든요. 돌 던져봤자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똑같은 의미겠죠. 자, 다음은 우리나라 어법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뭐 초등학교 잘 나왔으면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래요. 밤은 새우달일까요? 새달일까요? 우리 이걸 보면은 우리 노래 같은 거에 긴밤 지새우고 이런 말 있잖아요. 새우고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게 헷갈린다고 하시면 흡연을 원래는 해주세요가 삼가해주세요가 헷갈리게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빠져 있네요. 삼가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삼가주세요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일체와 일절. 자, 일체는요, 모든 걸 포함하는 거고요. 일절은 절대라는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절대하지 않는다, 일절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모든 비용이니까 일체가 들어가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어로 맞지 않는 거. 자, 삼진날은요, 원래 삼질날이 합성어가 되면서 나온 단어거든요. 3월 3일 삼질날입니다. 그래서 이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면서 삼진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옷이 들어간 거는 네, 의미가 없어요. 자, 살코기, 수수깡, 맵쌀, 주책 전부 다 우리 표준어라는 거 한 번씩 눈으로 익혀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익히기 보시면 표준어로 맞지 않는 거. 자, 오뚜기 이거 맞죠? 택견 소리 나는 대로 쓰고요. 냄비 맞고요. 괴팍하다가 아니라 괴팍하다죠. 되도록이면 이중모음보다는 단음으로 네, 표준어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느긋하다에 이라고 하는 부사어를 나타내는 어미가 붙었어요. 자, 멋쟁이. 자, 쟁이와 장이 구분할 수 있죠. 장이는 기술자. 정이가 아니라 깍쟁이겠죠. 이것도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2번 틀렸고요. 자, 윗눈썹. 자,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위아래 구분이 있으면요, 윗이 맞습니다. 윗이 기본이고요. 위아래 구분이 없어요. 자, 이거는 아래가 있을 경우에, 아래가 없을 경우에는 웃을 써요. 우리 우덜은, 웃돈, 위만 있고 아래는 없잖아요. 자, 위는 언제 쓰냐면요, 위에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있을 때는 위를 씁니다. 예를 들면 위쪽, 위층, 위에 관련된 건 요 세 가지 정의로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뭐 호루라기, 그 다음에 솔직히. 자, 이와 히의 부사어도요, 이로만 소리 나는 건 그냥 이로 쓰시고요. 이나 히로 둘 다 소리 나는 거는 히로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어 한번 찾아볼게요. 강냉이, 이거 옥수수 우리 표준어예요. 덩쿨은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덩굴과 넝쿨, 요 두 개가 복수 표준어입니다. 요 두 개 한 글자씩 따서 덩쿨이라고 잘못 쓰이고 있는 겁니다. 덩굴, 넝쿨 잘 알아두시고요. 자, 까치발이죠. 까치다리가 아니라 부스럭지가 아니라 부스러기입니다. 자, 여기 5번에 등굣길, 사이시옷 있으니까 맞네요. 이거는 아마 뭐가 잘못 나온 건 것 같아요. 등교길이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등굣길, 사이시옷 있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이시옷 규정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사이시옷은요, 기본적으로, 자, 전제가 되는 게 합성어나 파생어, 게다가 순, 우리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사이시옷의 기본 구조예요. 자, 합성어와 파생어는 두 개의 어근이나 접사가 들어가 있죠? 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순, 우리말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뒤엔말이 의미 없이 뒤엔말이 된 소리가 나면 여기 사이시옷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에 니은이 우리가 읽을 때 니은이 한번 덧나면 네, 사이시옷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앞에 거 뒤에 거에 니은이 덧나면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자, 된 소리가 되는 경우, 전세 플러스 집. 그죠? 집이라는 건 우리말이니까요. 근데 읽을 때 우리 어떻게 읽어요? 전셋집, 뒤에 게 이유 없이 전셋집으로 나죠? 그러니까 사이시옷이 들어가서 전셋집이 되는 거고요. 자, 니은이 덧난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시냇 플러스 물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시냇물이라고 읽죠? 자, 니은이 한번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 시냇물 들어가는 거고요.
자, 니은이 덧나는 거는 후 플러스 일. 후는 한자어지만 일은 우리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읽을 때 우리 훈일이라고 니은이 2번 덧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시옷 넣어서 훗일이라고 기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사이시옷 규정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표준어 우리 어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끄나 풀이라고 하죠. 거의 우리말 표준어는요, 2가지가 있어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발음대로 쓰시면 되고요.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원이나 어근을 살려줘야 될 때, 그 의미가 살아있을 때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써주시는 겁니다. 자, 이번엔 띄어쓰기입니다. 자, 열 내지음을 여기 띄었어야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열거나 두 말을 이어주는 요런 말 같은 경우엔 띄어쓰기 해주셔야 되고요. 자, 숫자 12억 3,456만. 자, 단위는요, 만 단위로 띄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게 쓴 겁니다. 2번 맞고요. 자, 3번은 만 단위로 띄었으니까 여기 다 붙여야 되죠, 숫자. 자, 한입둘립. 원래는 단위는 띄어쓰는 게 맞아요. 한 띄고 입이 맞는데 2개가 연달아 올 때는요, 양쪽에 붙이고 가운데 한 번만 띄는 겁니다. 그래서 한입 띄고 2입이 되겠죠? 자, 차 한 대. 이것도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차 한 대. 얘도 맞게 된 겁니다. 2번, 5번이 다 맞게 돼 있어요. 자, 차라고 하는 거 우선 띄어야 되죠. 명사니까. 한이라고 하는 거는 관형사입니다. 대라고 하는 단위를 꾸며주는요. 그래서 단위와 숫자는 띄었어야 된다라는 거. 자, 6번 넘어갈게요. 이번에도 띄어쓰기 다 바른 걸 골라야 되는데, 자, 뭐가 틀렸는지 한번 의심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낀. 자, 구름은 명사고 끼다라는 거는, 네, 뭐, 동사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끼다. 당연히 띄었어야 되겠죠? 우리 띄어쓰기의 기본은요, 단어는 다 띄어쓰는 겁니다. 자, 단어가 뭐예요? 우리 구품사 있죠? 구품사에서 유일하게 조사만 붙여 쓰는 거고 나머지는 다 띄어쓰기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띄고 낀 여기가 틀렸고요. 그 가방에는 책밖에 없다. 자, 책밖에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인 명사, 책이 있습니다. 명사에 붙여 쓰는 거는 조사겠죠. 그래서 붙여 써야 되고요. 나는 하늘만큼. 자, 이것도 명사 뒤에 조사로 쓰인 거니까 붙여 써야 되고요. 1년 단위 띄었었죠. 사이에 체중이 부쩍 늘다. 것이라고 하는 건 의존명사죠. 자,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수도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거고요. 5번에 그의 농구 실력이 예전만 못하다. 자, 못하다는 건 아예 못하다, 못 미친다 라는 하나의 단어예요. 못 띄고 하다가 아니라.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조사랑 의존명사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랑 의존명사 이거 구분하시기 쉽게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기본 구조를 아시는데요. 의존명사라는 건 뭐죠? 하나의 명사를 취급을 하는데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상. 의미는 가지고 있는 명사지만. 자, 조사는 무조건 붙여 써야 돼요. 그럼 조사는 어디 붙냐? 앞말이 체언일 경우에. 체언이라는 건 명사, 대명사, 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붙여 써야 되는 거. 의존명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는요, 앞에 나오는 말이요, 용언의 활용형입니다. 즉,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 건 동사, 형용사의 활용형. 그리고 뒤에 요 의존명사 뒤에요, 조사를 한번 붙여보세요. 그래서 뜻이 달라지지 않으면 조사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명사 뒤엔 조사가 붙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아, 얘는 의존명사구나, 띄었어야 되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 한번 4번에서 한번 볼게요. 6번의 그 4번 보기를 가지고. 부쩍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알 수 있었다의 수가 제가 의존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다라고 하는 용언을 활용해서 알, 그 다음에 알 수가 있었다. 조사를 써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죠. 붙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는 의존명사로서 띄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띄어쓰기 잘못된 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녀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자, 이것도 앞에 존경하다라고 용언의 활용이 들어가 있고 뒤에 만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다, 의존명사로 많이 쓰인 거니까 띄어쓰기 맞고요. 자, 30년. 자, 여기가 틀렸네요. 30년 만에. 자, 이때도 네, 띄었어야 되겠죠. 30년이라고는 단어 따로, 자, 만이라고 하는 단어 따로요. 의존명사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를 만난 지도. 자, 이것도 의존명사. 그 다음에 내 알 바가 아니야. 이때의 바도 의존명사.
그 소문에 대해 이말저말.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었죠. 원래대로라면 이말인데 이말저말 붙여 쓰기 때문에 가운데 한 번만 띈다라고요. 자, 8번에 정든 사람들 간의 이별은 언제나 마음이 아프다. 자, 이건 간 사이라는 의미니까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늦게 가느니 안 가느니만 못하다. 자, 이것도 맞고요. 그는 인상이 우락부락할 뿐만 아니라, 자, 앞에 하다가 나와 있죠. 하다의 활용 할 뿐만 아니라 조사 붙여도 되니까 이 뿐은 의존명사 띄어쓰기 해야 되는구나. 3번이 틀렸고요. 누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게 마련이다. 그는 K방송국의 부장 겸 국장. 이것도 뭐뭐 대 무엇, 뭐뭐 내지 뭐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연결해 주는 거니까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자, 표준 발음으로 알맞지 않은 걸 골라봅니다. 자, 이거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돼요. 꽃 안에. 자, 꽃 안에는요. 꽃이라고 하는 치읓 받침은 대표음 디귿으로 소리 납니다. 자, 이런 거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데 한번 정리해보면, 자, 끝소리 규칙 받침은 전부 다 7개. 그녀 다리만 보여. 요 7개의 받침으로 소리, 그죠? 표준 발음에서 소리가 난다. 치읓은 디귿으로 소리 나고, 안에 여기 연음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꼬다, 여기도 니은이 연음돼서 네,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10번 넘어가면 신라. 자, 뒤에 리을 때문에 같이 유마 됐어요. 자, 섭리. 자, 섭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읽죠? 섭리. 둘 다 같은 비음으로 바뀝니다. 비음화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섭리 틀렸구나. 자, 11번 넘어가면 무릎에, 그죠? 피읍이 이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연음. 닭달. 자, 앞에 쌍기역은 기역으로 대표음 소리 나고요. 자,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 그드브 스즈가 오면 얘네가 된 소리, 끄뜨뿌 스즈 되는 게 바로 된 소리, 경음화죠. 그래서 닭달. 앞으로 연임이고요. 자, 넋이.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뒤에 이응 자리에 시옷이 연음이 돼요. 그래서 넋인데 앞에 기역이 있고 뒤에 시옷이 오면은 넋이 경음화 돼야 되겠죠? 자, 경음화 규칙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12번 보시면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거죠. 자, 주수. 자, 알아두세요. 즈쯔츠에서는요, 이중모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즉, 예를 하나 들어두시면 되죠. 슈퍼는 되지만 주스는 안 된다라는 거. 즈쯔츠 구개음에서는 이중모음 안 됩니다. 자, 롭스터 우리 잘못 쓰고 있습니다. 로브스터예요. 로브스터. 자, 프레젠테이션 잘 알아두시고 히치하이크, 도넛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크. 우리 이제 이거 많이 안 쓰죠? 케이크라고 쓰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짧은 모음 뒤에 우리 그드브가 받침으로 오면은 케이크, 을을 붙여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자, 매니아가 아니라 마니아고요. 타월, 플래카드, 후라이드. 이 후라이드도 잘못됐는데. 후라이드도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그죠? 이것도 답이 2개가 돼버렸네요. 그죠? F는요. 자, 외래어 표기법의 1 의문은 무조건 1 기호 규칙입니다. F는 우리 피읍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되겠네요. 자, 여기도 답이 2개가 돼버렸습니다. 자, 14번에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거 심포지움이 아니라요. 심포지엄이고요. 그 다음에 내레이션, 그죠? 나레이션 아니고 내레이션이라는 거 2번이 답이고요. 비전, 아까 즈츠츠에서는 이중모음 안 쓴다고 그랬으니까 어가 돼야 되겠죠? 자, 칼럼이 아니라 컬럼입니다. 컬럼. 원음에 가깝게 우리 발음을 해줘야 돼요. 자, 캐비넷이 아니라 캐비닛이죠.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과 같은 이치입니다. 요거. 자, 이번엔 로마자 표기법은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을 듣고 그대로 볼 수 있게 영어로 써주는 거예요. 로마자로.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에 맞게 써줘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왕심리. 우리 소리 나는 대로 왕심리. 그죠? 우리 표준 발음법에 맞게. 항려울. 항려울. 니은 추가 돼야 되겠죠? 자, 서울시는요. 시, 구, 군, 동 이런 것들은 붙임표를 꼭 써주고 뒤에다 따로 써주는 거니까 서울, 붙임표, 시가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자, 그다음에 16번은 뭐 제주, 우리 제2, 제2U 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맞춤법에 어긋난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그의 사연은 애달기 짝이 없다. 자, 애달다는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죽은 말, 사어예요. 지금 남아있는 말은 애달프답니다. 그러니까 애달프기 짝이 없다가 돼야 돼요. 자, 이번에 저 멀리서 진돗개가, 자, 우리 사이시옷 규정에 했었죠. 진도 플러스 개입니다. 진돗개 뒤에 된소리 나니까. 자, 너를 만난 지 햇수로 5년이 됐다. 자, 우리 아까 제가 설명을 덜 드린 게 있는데요. 요게 기본, 네, 사이시옷 규정이고요. 여기에 유일하게 추가되는 한자어의 합인데 6개의 한자어,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한자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자, 새빵, 퇴간, 찻간, 곳간, 숫자, 횟수. 자, 요 6개는 예외적으로 한자 2개가 합쳐져 있는데 사이시옷을 아예 집어넣어서 외워버려야 되는 요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횟수, 자,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횟수로 했을 때 사이시옷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뭐 해 플러스 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만해, 그 얘기에 실증이 난다. 이야기를 줄여서 얘기라고 하고요. 뭐 실증, 실타의 어근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요. 어머니는 병난 아들을 위해 약을 달이다죠. 기본형. 그래서 달이셨다. 자, 그래서 답 틀린 거 1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보시면 아무튼, 이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부사요. 그 사람은 적지 않은을 합쳐서 적잖은이 되겠죠. 그 일을 하기엔 재력이 붙여서, 자, 모자라서 힘에 붙이다는 기본형, 소리 나는 대로 붙이다예요. 그래서 재력이 붙여가 되겠습니다. 바람의 낙엽이 차고저고 쌓인다.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술을 채에 받친다. 자, 이것도 티읕 받침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답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단어와 어구의 의미입니다. 자,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건데요. 자,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야무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야무지지 않다죠. 자, 야무지지 않다라는 뜻 모르셨으면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줄 없다라는 거. 자, 이제 그 일은 그의 손에 떨어졌다. 자, 이런 같은 그의 손이라고 하는 건 그의 권한, 영향력이라는 의미겠죠. 자, 영향력으로 쓰인 거. 할머니 손에 잡았다라는 건 할머니의 노력. 뭐 보기보다 손이 크다. 이거는 씀씀이가 크다고요.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었다. 내 손에, 내 권한에 넣었다. 라는 거니까 3번이 되겠네요. 그의 손에 넣었다는 건 그의 속임수. 손이 부족하다. 이거는 일손을 뜻하는 거겠죠. 자, 유형 볼게요. 무거운 병에 걸리다. 심한 병에 걸리는 겁니다. 자, 심하다랑 관련된 거 4번에 죄가 심하다. 과실이라고 하지만 죄가 무겁다. 심하다라는 의미겠죠. 이번에 냉장고니 너무 차서, 자, 온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자, 온도가 낮다를 찾았더니 3번에 계공 물이 차다 나오고요. 물건 개수가 비자, 즉 개수가 모자라다입니다. 모자라다 3번엔 1,000원이 비다. 모자라다. 적의 작전을 읽다. 자, 알아채다죠. 자, 알아채다로 고쳤었을 때 맞을 수 있는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손가락을 펴서 세다. 자, 숫자를 세다니까 숫자 세다. 5번에 바로 보이죠. 얼굴에 먹칠을 하다라는 건 체면이 깎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이 깎이다, 얼굴이 깎이다. 2번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뜻입니다. 푼푼하다라는 거는요, 넉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번. 나머지 뜻들도 같이 연결지어서 공부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허물없다. 우리 서로 허물없는 사이, 숨기는 게 없는 사이가 되겠죠? 4번 되겠습니다. 자, 꼬리를 잡다. 내가 꼬리를 잡았어. 증거를 잡았어. 라는 거겠죠? 조붓하다는요, 우리말은 참 우리말 어근 그대로 읽어보시면 의미가 떠올라요. 좁은 듯하다, 이게 조붓하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고집스럽고 끈질기다, 우리 집요하다라는 거죠. 끈질기게 끝까지 찾아난다. 집요하게 라는 말 쓰고요. 빗살처럼 줄지어 빽빽하게 늘어서 있다. 자, 늘어서 있다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은 즐비하다가 돼야 됩니다. 자, 바다 위에 낀 안개는 해미라고 해요. 이거 사실 한자어가 아니라 무슨 우리말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심층적 청취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게 만들 수 있으며 사랑이 우정을 모하는 것처럼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자, 이것처럼 대화의 폭을 넓힌다. 대화의 폭을 넓히는 건 커지는 거죠. 자, 커지는 것과 관련되는 거 바로 4번이 가장 가깝겠네요. 자, 15번도 보시면 쾌락이 바람직한 것임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떤 대상이 뭐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명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로 본다. 자, 그러면 실제로 본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실제로 본다는 한자어로 가시적이다. 볼 시자 써서요. 자, 16번에 요 문장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땡땡을 믿는 케플러는 우리 케플러가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거 모르셔도 풀 수 있는 게 문장에서 볼게요. 태양은 고정된 채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죠? 지구가 움직이는 게 지동설 바로 나오죠. 자, 17번 무차별적인 경제 성장은 하면 안